조선의 15대 왕, 광해군, 격동의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 외교를 펼쳤던 그가 어째서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 폐위의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자리를 대신했던 인조는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추대되었던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인조 반정을 정의로 운명분이 이끈 혁명처럼 기억합니다만 과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았을까요? 역사의 기록 속에 교묘히 감춰졌던 그 어둡고 복잡한 욕망의 실체를 오늘 우리는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늘 승자의 편에서 쓰여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승자조차도 감추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을 향해 깊숙이 들어가 볼 겁니다. 단순히 왕좌를 바꾼 반란 이야기가 아니라 왕을 갈아치운 진짜 배후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훗날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안겨주었는지 말이죠.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과 그 결과가 빚어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때는 17세기 초, 조선은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불안한 정세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광해군이 이끌던 조선은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던 후금 사이에서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었죠. 이는 실리적인 판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명나라를 어버이 나라로 여기던 사대부들에게는 불편한 시선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광해군 집권 후 권력을 장악한 대북파 세력의 전횡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정 세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은 다른 정치 세력, 특히 서인들에게 깊은 불만과 분노를 쌓아 올리는 씨앗이 되었죠. 궁궐 안에서는 대신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들의 회의는 늘 정국에 대한 걱정과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광해군 역시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그리고 내부의 복잡한 당파 싸움 속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서인 세력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폐무살제인데요. 광해군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계무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그야말로 폐륜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광해군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서인 세력에게는 이것이 반정을 일으킬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데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임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의 쓸쓸한 풍경은 당시 조선의 어둡고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서인 세력은 이러한 광해군의 실정과 폐륜을 명분 삼아 은밀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두운 밤, 한데 모인 그들은 서로의 불만과 분노를 나누며 이제는 왕을 바꿔야 할 때라는 위험한 속삭임을 주고 받기 시작했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음모의 중심에는 이귀, 김류, 김자정 같은 서인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있었죠. 이들은 단순히 정의로 운명분만을 쫓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옹립함으로써 자신들이 꿈꾸던 권력을 실제로 손에 넣고자 하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죠. 이들의 눈빛에서는 단순히 나라를 위한 충정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뜨거운 욕망이 읽혔습니다. 이들은 능양군, 훗날의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능양군은 처음에는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이들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죠. 각 인물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광해군을 폐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불안정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이걸이라는 인물이 이들의 반정 계획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의 합류는 반정 세력에 큰 힘을 실어주었을 뿐 아니라 훗날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당시 그들은 알지 못했겠죠. 어둠 속에서 오가는 밀서, 그리고 은밀한 모의는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밀히 준비되던 폭풍은 마침내 1623년 3월 12일 밤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캄캄한 밤 하늘 아래 김류, 이귀, 이걸 등 반정을 주도하는 핵심 세력들은 미리 약속된 신호에 따라 훈련된 군사들을 규합했죠.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굳건한 결의를 품고 궁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심장 속에는 광해군에 대한 깊은 불만과 함께 새로운 왕조를 열고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열망이 뒤섞여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마다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는 비장함이 묻어났죠. 궁궐의 문은 예상보다 쉽게 열렸을까요? 혹은 격렬한 저항이 있었을까요? 역사 기록은 그 밤의 긴박함을 생생히 전합니다. 반정군은 굳게 닫힌 도마문을 도끼로 부수고 벼락처럼 궁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궁궐 문이 부서지는 충격적인 순간, 잠들어 있던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혼란 속에서 병사들의 함성과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 이 갑작스러운 침입에 광해군 측은 제대로 대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왕의 침정까지 반정군의 발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순간, 광해군은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놀란 광해군은 가까스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궁궐은 반정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창덕궁 후원의 작은 암자인 보루각에 숨어들었지만 결국 날카로운 눈길을 피하지 못하고 반정군에게 발각되고 말았죠. 한때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광해군은 그렇게 초라하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허탈함, 그리고 아마도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한 쓰라린 감정들이 복잡하게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화려했던 왕좌에서 끌려 내려와 한낱 폐위될 운명에 처한 그의 모습은 그 밤의 비극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광해군을 폐위시킨 반정 세력은 다음 수순을 더할 나위 없이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폐위된 광해군 대신 능양군을 모셔와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에게 왕위 추대의 교지를 받게 했습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에 의해 패모되어 서궁에 갇히는 비극을 겪었기에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하는 반정 세력에게는 자신들에 대해 명분을 굳건히 세울 더할 나위 없는 정당성이 되어 주었죠. 대비의 교지는 능양군에게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였으며 이는 반정의 성공을 대내 외적으로 공표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엄숙하게 진행된 이 과정은 이제 새로운 왕이 조선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동시에 반정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능양군은 드디어 용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즉위식은 승리감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난관을 예고하는 듯 미묘한 긴장감 속에 치러졌을 겁니다. 반정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은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실행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특히 광해군 측의 허술한 방비와 반정 세력 내부의 강력한 응집력이 성공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걸과 같은 뛰어난 무인의 합류가 군사적인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반정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왕을 바꾼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새로운 욕망과 갈등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으니까요. 반정의 성공은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알렸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신책봉 과정에서 불거질 불만들은 훗날 조선을 다시 한번 피로 물들일 거대한 비극의 전조가 되고 있었죠. 그 밤의 승리는 잠시뿐, 새로운 불안과 갈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며 조선의 미래에 또 다른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었던 것이다. 반정의 성공은 분명 짜릿한 승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로 씁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죠. 왕을 바꾼 대업을 함께 이룬 이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바로 공신책봉과 농공행상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아니 어쩌면 이미 예견된 갈등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으니까요.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 세력 내부에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공신책봉은 반정 성공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은 공적 크기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자귀와 토지, 노비 등을 하사하며 충성을 다 독이는 것이 관례였. 하지만 인조반정의 경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반정 세력 내부에서 이미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니까요. 특히 이괄이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실로 막중했으니 말이죠. 그는 반정 초기에 뛰어난 지휘력으로 반정군을 이끌며 한양 도성 진입의 선봉에 섰던 핵심 무장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탁월한 군사적 재능이 없었다면 이토록 빠르고 완벽한 성공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공신 책봉이 이루어질 때 이걸은 다른 핵심 인물들보다 낮은 등급의 공신으로 책봉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공로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배신감이 응어리졌을 겁니다. 이는 비단 이걸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그와 뜻을 같이 했던 다른 무장들이나 공신 책봉에서 소외된 이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으니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인조반정은 단순히 정의로운 명분을 내세운 대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인간의 욕망과 냉혹한 권력투쟁이 얽히고 설킨 드라마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겉으로는 광해군의 폭정과 폐모살제를 심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권력을 잡으려는 이들의 치열한 계산과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망의 결과 무린 공신 책봉은 오히려 반정 세력 내부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분열을 잉태하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내부 균열은 훗날 조선을 다시 한번 피바람 속으로 몰아넣을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이괄의 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공신 책봉 문제에 있었으니까요. 반정 성공이 채 2년도 되지 않아 조선은 또다시 왕을 향해 칼을 겨누는 반란군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인조는 불안한 눈빛으로 새로 이앉은 왕좌를 지켰을 겁니다. 그가 폐위시킨 광해군처럼 자신 역시 언제든 칼끝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반정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이들의 승리는 잠시였고 그 승리의 그림자는 이제 왕실과 백성 모두에게 깊은 불안과 혼란을 안겨주는 서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반정이 진정으로 조선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새로운 권력자들의 욕망이 빚어낸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다음 장에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역사는 냉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반정의 성공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혼란과 불안의 서막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죠. 인조반정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지나간 직후 승리감에 도취될 틈도 없이 반정 세력 내부에서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신책봉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나누는 과정에서부터였는데요. 왕을 바꾼 대역사에 참여했던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 특히 반정의 선봉에 서서 누구보다 큰 위험을 감수했던 이괄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공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깊은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핵심 인물들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휩싸였으니까요. 이처럼 공신들 사이에서 벌어진 농공행상은 단순한 지위 다툼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인조반정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표방했던 정의로운 명분 뒤에 숨겨진 냉혹한 권력투쟁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죠. 김유, 이귀 같은 핵심 공신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며 권력을 재편해 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불만은 점점 깊은 골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불길을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다른 곳에서 더 큰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폭발적인 불만은 1624년 조선을 다시 한번 피바람 속으로 몰아넣는 이괄의 난으로 터져나오고 맙니다. 반정 성공 후 불과 1년 만에 자신들이 세운 왕을 향해 칼을 겨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걸은 한양을 점령하고 인조를 공주로 피신하게 만들 만큼 막강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왕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했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인조반정이 남긴 상처와 그 이면에 도사렸던 권력의 민낯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승리자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난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결국 거대한 재앙으로 꽃피운 순간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왕인조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좌에 올랐지만 그 왕좌는 결코 안락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반란에 직면했고, 이는 그가 폐위시킨 광해군이 겪었던 불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을지도 모르죠. 자신이 옹립된 과정 자체가 칼을 통해 이루어졌으니 언제든 그 칼이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을 테니까요. 인조반정은 겉으로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이권을 위해 왕을 바꾼 냉혹한 권력 투쟁이었음을 역사는 말해줍니다. 반정의 성공은 분명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과 비극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승리자들 간의 분열은 결국 이괄의 난이라는 거대한 파국을 불러왔고, 이는 성공한 반정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을 교체하는 거대한 드라마 뒤에는 이처럼 인간의 복잡한 욕망과 그로 인한 피할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라는 거울 속에서 충격과 허탈함을 느끼며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 본성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인조반정은 단순한 왕위 찬탈을 넘어 명분과 실리,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역사의 방향을 뒤바꾼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유사한 명분 아래 감춰진 권력의 이면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을, 겉으로 보이는 정의로운 외침 뒤에 어떤 욕망과 계산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과연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분별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죠. 왕실의 암투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민낯. 과연 역사는 이처럼 비극적인 형태로 반복되는 것일까요? 인조반정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